이제 와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맞대응 카드 고려하는 우리 정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1,000명이 넘은 일본의 적반하장. 우리 정부 맞대응 수위를 고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확진자 많습니다. 6,000명 넘었었죠. 그러나 일본도 만만치 않게 1,000명을 넘으니까 많은 건데 이 기사의 취지는 그런 거죠. 어디서 누굴 보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사는요. 그래서 적반하장의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일 관계 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건가? 여기 내용이 이런 게 있네요. 인용해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도 모자란데 이웃나라 처신으로 보기에 과도하다. 외교부 대사를 초치해서 이제 항의하겠다는 거죠. 국내 여론 악화 여부가 변수가 될 듯하다. 이런 기사가 일단 한 가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보시죠.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다룬 기사입니다. 방일 한국인 한 해에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유학생 기업인 입국 제한 직격탄이다. 2주간 격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오지 말란 소리예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갔는데 2주간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아베 총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태 안 하다가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이 기사는 올림픽 얘기를 합니다. 아베 올림픽 개최 위해 초강수다. 요즘에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일본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건 역시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치가 혹시 미국의 입국 제한 이런 걸 또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우리는 살짝 좀 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옆에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국빈 방일이 무산된 게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총리 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일이 연기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 한국과는 어차피 관계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이요? 김구락 교수님, 네. 아베 총리가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이 진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진핑 방일이 이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올림픽이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국내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연기되는데 이런 장면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죠. 사실 내부의 책임을 외부에게 돌려서 이거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아베 그런 계략. 엄격히 말하면 계산. 자기 책임 아닙니까? 본인 책임이죠. 사실은 예. 1,000명이죠. 예, 1,000명. 1,000명의 수준이지만 사실 검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일본은. 예. 그러면 숫자가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책임이 본인에게 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제를 강화함으로 해가지고 그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려는 그런 계산이 이번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대우 교수님. 예, 저는 우리 과학적인 사실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일본은 환자 수가 굉장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많고요. 일본은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아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많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망자가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올림픽인데 사실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일본 올림픽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본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일본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도 적당한 수준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오히려 무덤을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호주는 아예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동안도 좀 잠잠히 있었는데 그런데 또 호주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는 금지 조치를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금지 조치를 하는가? 이탈리아도 지금 심상치 않죠.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했는가? 또 이런 약간의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는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뭐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엔 한마디 못하고 100개 국가한테 당하는 외교부다. 일본에만 맞대응 얘기를 하고 있다. 아, 이것도 외교 문제로 딱 짚은 거네요, 기사가. 일본에 맞대응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국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더니 그러는 건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말이 또 두고두고 또 회자가 됩니다. 얼마 됐죠? 며칠 됐는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을 설명을 하면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본하고 호주가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상황 좀 지나면 상대국대 조치 풀릴 거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또 질타가 섞인 기사입니다. 여기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들의 얘기가 스스로의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투박하게 막을 수가 없다.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그 우호나 이런 것에는 정말 지장이 없는 거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정상화되어서 다시 이런 제한 조치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한결같은 그 상대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역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그 외국에서도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선 의원님,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다시 저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왜 중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가 이런 또 지적이 기사에 또 실려 있습니다. 시진핑 그 국빈 방문이 여러 가지 일을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인을 입국을 막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사실은 중국인 입국을 막으면서 한국인을 같이 막은 거거든요. 이번에 중국도 같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국인을 막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병체가 확산된 거는 오래된 일 아닙니까? 예. 그동안 일본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예. 이제 와서 중국인 입국을 막은 것은 예. 그동안에는 계속 시진핑 방위를 역시 그겁니까, 이유는?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다가 예. 이제 최근에 와서 시진핑 방일이 무산이 되니까 예. 중국인 입국을 막은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아직도 중국인을 막지 못하는 것은 예. 사실은 아직도 계속해서 시진핑 방안을 우리는 무산시키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그거는 있거든요.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으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지금 압박을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걸릴 게 없다 그런 판단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혁근 기자. 네, 지금 100개국한테 우리가 입국 예. 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에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경제적인 면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이 안 일어나는 건 막상 가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되는, 그러니까 물자적인 교역만 되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인이 일본에 가서 무언가 비즈니스적인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따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교역이 단절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예. 두 번째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우려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예. 했으니까 미국도 따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염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제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코로나 핫존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국이 위험하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정말 의심스러워서 원문까지 찾아봤는데 예. 정말 So we are not Korea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한국이 단이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핫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북이탈리아, 노던 이탈리아와 같이 예. 핫존이다. 아웃브레이크 핫존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로서는 여행 재고 조치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예. 수치고요. 예.
대구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 조치를 했는데 미국마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할 우려가 나온다, 염려스럽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또 일본에 대한 맞대응 지금 정부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데 또 이게 오늘이나 내일 또 주말 동안 발표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요.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해볼 신문은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역시 주제는 같습니다만 다루는 방향은 좀 달라 보이네요. 여기 화면 봐주시죠. 먼저 조선일보. 어제 친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종잡을 수 없는 남매다. 전형적인 대남 조련술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신문은요. 코로나 진정 후 대화 속도 메시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석을 하는데 다릅니다. 내용이요. 자, 그럼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인전 이 친서 내용은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게 왔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이렇습니다. 방사포 도발은 지난 2일 그리고 하루 뒤 김여정의 악담 독설이 섞인 담화 3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일 김정은 친서가 왔죠. 종잡을 수 없는 남매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김정은 남매가 선악 분담을 하고 있다. 이게 굿캅 뭐 배드캅입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형적인 대남 조련술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요. 자, 어제 청와대 반응은 이랬습니다. 진솔한 소회를 밝혔다. 올해 남북관계 긍정적 전망한다.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낸 거죠. 여기 보시면 요 표도 좀 볼까요? 지금 이게 뭐가 강했다, 약했다, 뭐 독설했다, 무슨 또 잘 봐주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8월입니다. 이른바 인전 이 삶은 소머리, 더 실제 표현은 더 거칩니다. 삶은 소머리, 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이렇게 혹평을 하다가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간절히 초청한다. 그렇지만 뭐 갈 이유를 못 찾는다. 굉장히 완곡하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코로나 극복 응원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정은, 김여정 독설 이튿날 문에 친서. 코로나 이겨내라.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군사훈련 비판 대응하되 톱다운 대화는 여지를 남긴 거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진정 후에 대화 속도 메시지 의도가 있다. 청와대는 방역 요청 없지만 별도 논의는 가능하다. 또 이런 또 긍정적인 입장을 또 보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신문과 관련해서 최경선 의원님과 김건학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님,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종잡을 수 없는 체제고 예. 행태인데 예. 뭐 그리고 이제 이 발사체를 쏜 거하고 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예. 그 뭐 종잡을 수 없는 게
주제가 다르니까 중합할 예. 수 없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예. 솔직히 김정은의 친서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분석도 하고 해야 예.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쓰신 게 독재자의 주제 넘은 오지랖이라고 쓰셨네요. 독재자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예. 행세를 하고 자기네들은 꼭 무슨 인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예. 보호해주고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 솔직히 지금 김정은이 우리 국민들을 과연 걱정해주고 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의문이고 지금 북한에서 과연 지금 이게 통계가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거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 예. 제대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자체도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투의 응원한다 메시지를 이런 얘기예요. 보내면은 그것이 과연 옳은 메시지인지 정말 걱정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진단 키트나 보내주든가 마스크나 보내주든가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말로만 무슨 걱정한다 어쩐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부안해동해서 예.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는데 예. 무슨 의도일까 이걸 또 분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김여정의 그 독설이 섞인 담화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 친서는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남북 대화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거보다 중요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 북한의 불리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예. 북한에서 뭔가 남북 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인다 싶으면은 예.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는데 예.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가볍다 우리 정부에 대한. 알겠습니다. 뭐. 자, 김구라 교수님께서는 일단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노림수 등을 좀 분석해 주세요. 약간 섞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드라이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북한의 전형적인 이중적 행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또 행태를 하지만 자국의 안보라든가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보 못한다는 거죠. 방사포 우리 던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남한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우리 때문에 안 하는 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간섭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못 쏘냐? 이런 그렇죠. 주장이에요. 그런 얘기인 지금.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 안보하고 대화를 같이 병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메시지를 같은 시간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일종의 이제 김여정이 발언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이색적인 거거든요. 예.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계급은 다르지만 김정은의 바로 다음에 무게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무게감을 준과 동시에 그 다음 날 바로 김정은의 편지가 왔다. 예. 이 안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은 무게감을 지금 갖고서 한국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특히 미국에게도 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대화는 벌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안보라든가 체제 보장에서는 일말의 어떤 양보 없을 예.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영선 위원께서는 독재자의 오지랖이다고 평가하셨고요. 김관학 교수께서는 북한의 어떤 양면 전술인데 안보와 대화를 병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